안녕하세요. 사실과의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선 장기국채 투자에서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장기국채 투자에 대해서 제 영상 이렇게 리스트 한번 보시면 장기국채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아요. 한 2년 정도를 거의 장기국채를 한 두 번? 두 번 정도 왔다 갔다를 했죠. 되게 긴 롱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두 번 정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다 매도를 하고 지금은 끝낸 상태였고, 근데 다시 또 장기금리가 올라오면서 매수할 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예 이러니까 사지 마세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뭐 뉘앙스가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사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보면은 10월에 발표되는 그거 보고 투자하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댓글에 몇 개 좀 봐야 할 게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보면, 어, 좋은 인사이트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이 가기 전에 TLT를 더 사야겠습니다. 예. 뭐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올린 리스크 영상을 보고, 그냥 개운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좋아요도 여기 9개나 달려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못한 거죠. 제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채만 주구장창 발행하는 이유는, 근데 요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단기채를 발행한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단기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공급량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서 RRP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시키면 MMF 자금이 RRP에서 정부의 국채를 받아주는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단기채를 대량으로 발행한 이유는 단기 금리를 올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RRP에 쌓여 있는 저 영래포에 고여 있는 유동성을 땡겨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단기채를 왜 많이 발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댓글 중에. 그게 아니고 단기채를 많이 발행해서 단기 금리를 올려서 영래포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래포에 2조 4천억이나 쌓여있던 자금이 지금은 쭉 재무부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금은 2천억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2조 2천억을 땡기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는 그거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단기 국채로 지금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5%포인트 정도 초과해가지고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 국채로 돌리는 과정 중에서 장기 국채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많이 발행한 이유는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영내포 자금을 땡겨오기 위한 재무부 옐런의 하나의 그냥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채 ETF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좀 하나 좀 착각하고 계시겠는데, 단기채 ETF는 보통 우리가 1년에서 2년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투자가 아니에요. 단기 국채 금리 뭐 얼마, 듀레이션이 일단 얼마 되겠어요? 해봐야 1, 2년일 거고. 금리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막 말하는 금리 있잖아요. 막 50bp 될 것 같다. 속으로 생각한 거. 그거 이미 2년물엔 들어가 있어요. 반영이 돼서. 2년물이 지금 50bp 더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프라이싱 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떨어진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내가 가져가야 리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채는 애초에 듀레이션이 작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의한 이 차익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기채는 그냥 예금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예금이 안 되니까 그냥 단기채 ETF 뭐 샤이 같은 거, 아이시어스에서 팔고 있는 단기채 주 되게 많이 거래되는 게 샤이인데,
뭐 그거 이렇게 쭉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몇 년치 이렇게 쭉 보시면 변동폭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럼 리스크는 뭐가 있겠어요?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쳐도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거는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리턴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장기 금리는 듀레이션이 벌써 막 17년, 18년 이렇게 돼 버리니까 변동폭이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지금 60pp 정도 움직였으니까 이것만 해도, 한 10% 정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국채는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이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익도 10%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기채는, 예, 애초에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익도 얼마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ETF는 사실상 그냥 예금 파킹 통장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본인의 기대 수익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 수익 자체는 많지는 않다. 그건 이제 SHY, 예, 티커명 SHY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GDP 계절 지수로 좀 뻥튀기 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CPI랑 GDP 갭 나는 이유가 될 순 없나요? 그 계절 지수를 하는 게 우리가 고용 같은 경우 1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월, 8월에 이렇게 대졸 공채 진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MOM 전월 대비만 계절 조정치가 들어갑니다. YOY로 할 때는 뭐 작년 8월과 올해 8월은 비슷한 수준이겠죠. 채용 규모가. 그러니까 거기엔 계절 조정치를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OM으로 할 때만 그 계절 보정 개수를 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DP에 적용되는 소매 판매량은, 전혀 갭이, 그러니까 그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면 더욱더 좋습니다. 일단 채권을 더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며 계속 오르는 장기 금리로 인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 이분 진짜 제가 이거 하면서 봤던 댓글 중에서 진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댓글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올 거고, 그래서 오는 뭐 경기 침체라던가 혹은 뭐 금융위기 아니면 뭐 얕은 정도의 경기 침체 정도가 오면은 당연히 장기 국채 투자 쪽에서는 좋겠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딱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장기 국채를 투자했는데 장기 금리가 계속 오버슈팅이 나서 오르면 그만큼 사실상 경기 침체 확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1%였던 게 2%가 되고 3%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 아시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똑똑한 그거지. 예, 아주 칭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단순히 단기 시색 차익을 먹으려고 들어간 거면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의 금리가 너무 좋고 해서 그냥 내가 배당 받으면서 들고 갈란다. TLT 들고 계시는 거랑 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들고 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TLT는 애초에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환해지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에이스 30년물 투자하면은 환해지 비용만 해도 2%가 넘게 연에 깨지니까 이게 지금 금리 4.7? 그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실제 수익은 2.7. 은행에 넣으면 3.5니까 사실상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근데 TLT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 괜찮죠,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 수익과 본인이 생각하는 매수 사유, 내가 어디를 어떻게 먹겠다. 뭐 금리 차익을 먹으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딱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높은 금리에 있을 때 국채를 단기채로 발행하는 게 그 나라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지금 금리 내려도 장기 금리 올라가잖아요. 저번에 그것도 봤어요. 앞으로 단기 금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 50bp, 100bp 내려올 건데 왜 장기 국채 투자하는 거에 안 좋게 얘기를 하냐, 막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기준금리는 이길물, 하루짜리 금리를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시는 채권은 30년 금리를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 멀죠? 하루짜리 금리 가지고 왜 본인이 투자하는 거는 초장기 국채를 투자하고 있는데
뭐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금을 장기국채를 넣으셨다는 게 진짜 저는 진짜 놀랐어요. 진짜 엄청난 진짜 망치로 머리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하루짜리 금리인 기준금리를 가지고 30년물 금리를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 앞으로 1일짜리 금리, 1일 금리 내려올 건데 왜 30년 금리 투자하는 거에 망설여?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우와, 진짜 예, 그건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슈스님이 올리신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문홍철 팀장님도 저랑 비슷한 얘기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가 자극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물건이 100원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뭐 5원 정도의 세금이 붙었었는데 갑자기 그걸 20원을 세금을 붙이겠대. 그러면 물건 가격이 120원이 되잖아. 그럼 이거 인플레 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좋잖아요. 야, 세금 오르면 당연히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 근데 그 로직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수요와 공급으로 보통 우리가 가격을 설명하잖아요. 물건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 세금을 붙여서 올리면 사겠냐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돈 많으면 사지. 내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뭐 옛날에 150원 하던 거 잘 사고 있었는데 뭐 200원이 됐어. 사겠냐고. 그럼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마냥 그 세금을 단지 딱 붙여가지고 100원이었던 걸 150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야, 물건 가격에 세금 붙으면 당연히 물건 가격 올라가잖아. 그럼 CPI 올라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경제는 그거보다는 좀 더 메커니즘이 좀 더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트럼프 당선뷰가 높아지는 게 연일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 시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지금도 연준을 재무부 산하로 편입시켜야 한다거나 대통령도 통화정책회의에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 그냥 선거 처리니 하고 넘어가는데 트럼프 말이라 저 인간 진짜 혹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죠?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누가 이기던 상대편에서 굴복할까 봐. 미국도 요즘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극단으로 많이 갈려져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 좌우로 엄청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 모양처럼 가운데 이제 스윙 보터도 있고 양옆에 이제 극우, 극좌가 있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양극단으로 움직여요. 그 저번에 바이든 됐을 때도 그 한번 화이트하우스 습격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당장 사실 연준을 뭐 국가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패드는 민간 자본입니다. 민간 자본. 저걸 뜯어 고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여도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16년 11월 대선 이후 차트 보면 인플레 우려로 80bp 뛰었어요. 또 반복될까 걱정입니다. 어,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랬던 게 맞는데 요 2016년과 현재의 중국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때 2000년 지금 이 정도 지금 24년이니까 8년 전 얘기인 거잖아요. 저 때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 대미 수출품을 보면 뭔가 이렇게 공장에서 손으로 만들거나 뭔가 인력을 투입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많아요. 칫솔, 치약, 생필품 뭐 이런 것처럼 되게 1차 산업에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매 쪽에서의 인플레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왔었던 거고. 근데 요즘에 중국은 확실히 수출품 자체가 클래스 자체가 다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 태양광, 또 뭐 있어? 배터리 막 그런 것처럼
예전과 중국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 때는 관세를 딱 때려버리면, 요거는 제가 예전, 얼마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트럼프가 됐을 때 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게 올 것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뭐, 부처님도 모르죠. 이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뭐, 몰랐던 사실인 양, 호들갑 떨기는, 목소리도 듣기 거북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배소리. 뭐 이런 거 있고. 부정적인 댓글이 한 셋넷 정도 보이네요. 뭐, 비꼬거나 이러는 게. 댓글이 51개인데, 부정적인 게 4개면, 진짜 얼마 안 되네. 10%도 안 되네. 예, 뭐,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뭐, 개소리 이런 거. 뭐, 저는 제가 운전하면서 몇 번을 말씀드린, 저는 절대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퇴근하는 길에 막 갑자기 끼어드는 차도 있고, 막 빵빵대는 차도 있고,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 그냥 1분 뒤면은 나 저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뭐, 예 나랑 인생이 겹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가는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만이 좀 넘거든요. 운전한 게. 저는 절대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데, 응? 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처럼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본인이 생각한 뭔가 목표가 명확하다면 내가 오늘 퇴근해서 지금 집에 가.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랑 족발에다 소주 한 잔 땡길 건데 가는 길에 굳이 누가 막 끼어들게 하고 막 그런다고 거기다 막 빵빵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런 댓글이 많으면 사실 뭔가 일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되네요. 이 50개 중에서 4개 정도니까 부정적인 게. 아무튼 댓글은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 뭐 말씀하신 거에서. 그래서 오늘은 저번 게 너무 좀 부정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막 싫어요도 막 되게 많이 눌리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막 아예 사지 말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런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있다.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거는 생각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신 분들은 내가 살 때는 좋은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으니까 같이 두 개를 합쳐서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영상을 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는 건 동의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10월 내에 매수하는 게 조금 불편한 그런 지표 발표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장기금리와 고용시장. 지금 10년물 금리가 금요일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4.24, 4.24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거의 한 달 동안 3.6부터 4.24까지. 그러니까 64bp가 거의 뭐 한 달 정도 만에 급등을 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온 건데, 여기 보시면 8월에는 반대로 또 급락을 했었죠, 이때. 이때 뭐, 그 막 샵누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딱 그때예요. 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막, 실업률 많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최근 한 3개월 정도의 이런 엄청난 변동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보통 고용 지표가 엄청 영향을 크게 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8월 초죠? 고용 지표였을 거고. 여기도 고용 지표고. 이거 다 초는, 요 10월도 초도 여기도 갑자기 4.3, 4.2, 4.1 찍히면서 실업률 되게 낮게 발표되면서 고용 아직 튼튼하네 하면서 갑자기 이거 슈팅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장기금리 상승의 시발점에 이 10월 초에 발표된 9월 논팜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을 꼭 봐야 되는데 보시면 요때요, 요때 기억하시죠? 4.3 나왔을 때 실업률이 3.5가 우리가 최근에 그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거의 완전 고용에 다다른 게 3.5라 그랬고 3.5와 4% 사이에서는 거의
논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이때 사이에서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뭐야 올해 들어와가지고 점점 이렇게 쫑쫑쫑쫑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예, 4.3까지 딱 찍으면서 그럼 막 뭐 실업률이 최저점에서 몇 프로가 올라오면 뭐 경기 침체가 오니 많이 하면서 요때요 4.3%딱 찍혔을 때 샵룰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샵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심지어 샵 본인도 이게 이번에는 좀 안 맞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엄청 방방대길래 우리가 요때 팔았죠. 샵룰 나오고 나서 며칠 뒤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해 보시면 딱 요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이 실업률 고점 찍었을 때 그 3.6 부근이 딱 나온 거고. 그 제가 요때 요거 나오면은 경기 침체 내러티브 막 시장에 팽배하면서 장기금리 많이 빠질 거고, 예, 실제로 그게 많이 빠졌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3.6에서 다 정리를 한 거죠. 제가 이때는 이 4.7에서 매입했을 때, 이때는 엄청 강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어디 있어? 여기 4.7 찍혔을 때. 오죽하면 제가 이 유부남 형님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저기 미국 장기채가 지금 금리 높아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이 저 때문에 장기 국채를 1.4억인가 매수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팔고 나니까 한 1.5억 되더라고요. 1억 4천만 원을 저 때문에 사셨었어요. 그래서 수익 내고 나갔어요. 여기. 심지어 저는 3.67인가? 그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 우리 장인은 팔 줄 몰라가지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팔아드렸거든요. 그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또 한 7bp인가 빠져가지고 3.6에 딱 팔고 나갔어요. 3.5에 사가지고 3.6에 진짜 딱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400인가 그냥 수익 내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도 좀 그것도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번에 그거 장기국채를 안 사고 그냥 부동산에 돈을 넣으셨어요, 이번에. 그거 보고 조금, 그게 우리 장인이 확실히 재물복이 있는 그 돈 냄새 하나는 참 잘 맞는 분인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결국 그것도 사실 좀 쎄하긴 했어요. 지금 제가 안 사고 있는 이유 중에도 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올해 중순에 제가 매입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그냥 공짜다. 응? 아니 네 지금 은행에다 3.5%짜리 우리 은행에다가 예금은 넣으면서 야 이걸 왜 안 사냐 도대체 이거 그냥 진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먹을 수 있다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니 이걸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얘를 앉혀놓고서 장기금리 사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그거였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번에 반등 나오는 거는 사실 막 그 정도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단기로 보고 있고 이거는 먹고 나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은 못 하겠어요. 저도 많은 비중 태우기는 좀 어렵고 이번에 반등이 뭐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나오더라도 뭐 한 4.8 막 그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니면은 4.7 그러니까 전 고점이 4.7 최근 저고점이 4.7 정도 아니면은 4.7까지 갈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사자 콜 외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하나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이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9월 논판 발표된 것도 사실 계절 조정치 적용해가지고 막 건드렸잖아요. 저거 어차피 또 뭐 2달 정도 지나면은 어차피 저것도 다 내려올 거예요. 또 리비전 된다고 하면서 다 내려올 겁니다. 근데 실제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업자당 빈 일자리 수예요. 잘못돼 있네. 실업자 한 명한테 현재 일자리가 몇 개 배정되어 있는지. 예전에는 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퇴사를 했다가 굳이 구인 시장에 나가면 일자리가 한 명당 2개씩 남아돌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점을 찍었던 22년 그 뒤로 지금 쭉 내려오기 시작해서 보면은 1.13. 나한테 실업자 한 명한테 배정된 일자리가 이젠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자발적 퇴사도 예전에는 그냥 임금 더 많이 준다는 데다가 막 옮겨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 퇴사가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내가 단순히 옆집에서 돈 더 준다니까 나 나갈게요.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22년에는 막 고용 좋고 이럴 때는 보면은 빈 일자리 널렸었어. 그때는 내가 퇴사 나 혼자 그냥 나와가지고 저 집에서 나 더 준다 그러고 저 집에서 나 더 준다 그러고 임금 때문에라도 옮기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게 지금 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특히나 10월은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올렸던 건데 장기채 여기서 보내줍니다. 요거 올릴 때 12분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2,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에 지표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영상 제가 하나 찾아서 온 거예요. 이 영상에서 12분쯤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10월에는 지표가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경기 좋게 만들 거고 돈 때려박아가지고 주식도 좋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10월에는 주식 투자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9월, 10월에 주식, 이 뭐야, 8월, 9월에 주식 줍줍하고 10월에 주식 투자하고 11월에 채권 투자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딱 이루어진 거잖아요. 10월에. 처음에 발표된 거 뭐 소매 판매도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계절 조정치 적용하면서 이상하게 또 소매 판매는 YOY는 잘 안 보면서 MOM은 또 엄청 크리티컬하게 봅니다. 우리가 CPI는 또 MOM은 또 들 보면서 YOY에 환장했었잖아요. 그 예전에 9.1% 찍고 막 이럴 때. MOM은 뭐 관심도 없어. 그냥 YOY만 봐. 그런 것처럼 소매 판매는 또 특이하게 전월비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전월비가 0.4가 찍히면서 요때 GDP 나우에서 3.4%가 나왔죠. GDP 나우에서 GDP 예상치가 3.4. 이번에 발표된 논팜 고용도 25만 천인가? 예, 그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사실 계절 조정치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띄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10월에는 의도적으로 정부가 손질해가지고 나온 마사지한 데이터 때문에 GDP 나오가 저렇게 높게 찍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애틀랜타 GDP 나우 요 데이터요. 이거 들어가면 여러분도 보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은 어디서 3.3입니다. 3.3. 지금 신규 내구재 수주 발표 마지막에 10월 25일에 발표가 되면서 3.3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거 세그먼트 스테이먼트 요거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인 것 같고 또 어딨어? 수출 수입 발표할 때는 3.2. 10월 초에는 ISM 제조업 지수 갑자기 또 꼬라박으면서 2.5% 나왔었어요, 원래.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이 프라이싱 하는 게 0.8% 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뭐 때문에 많이 올라갔냐면 보시면 고용도 하나 있었고 고용이 되게 주요했었고 그리고 소매 판매도 한번 또 되게 크게 주요했고 그다음 최근에 발표된 신규 주택 판매도 3.5%까지 올라갔었네요. 10월 달에만 보면은 10월 전에 9월 2%죠, 2%대. 근데 10월 달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3%대로 다 바뀌었어요. 8월에도 2%대. 아예 지금 다 뭔가 이 바뀐 게 보이죠? 8월, 9월, 10월인데 9월에 2%대에서 갑자기 10월에 다 3%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10월에는 그냥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장기국채 팔 때도 이 10월, 11월 5일에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선거는 100% 집니다. 물론 그 전에 경기가 좋다고 선거를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선거가 경기가 안 좋으면 선거는 100% 졌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좋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논판 보고서도 들고 왔어요. 논판 보고서 보면은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거 10월 초에 발표된 9월의 고용이 갑자기 25만 천이 찍히면서 보시면 차트가 있어요. 여기 하우스홀드 데이터. 이건 가계조사 지표인데 보면은 이것도 계절 조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관조사. 기관조사 뭐야?
뭐야,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회사에서 조사한 거. 그러니까 논판 페이롤 가지고 조사한 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계절 조정이 들어갑니다. 보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가계 조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7월에 4.3이었던 게 8월 가가지고 4.2, 9월 가가지고 4.1 찍히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야, 이거 고용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샵률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4.3 찍혔던 건데 그 뒤에 고용 지표 두 번 발표되는 게 지금 4.2, 4.1이 찍히면서 이거 고용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저렇게 지금 급등을 했던 거고. 왜냐면 4.3일 때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샵룰이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을 못하는 샵룰 왔으니까 경기 침체 올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헛소리 할 때. 그러니까 3.6 찍히던 장기 금리가 그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논판 보면은 기업조사 논판 보면은 25만 찍혔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계절 조정이기 때문에 돌아올 거예요. 이거 다 리비전 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런 지표들 때문에 저 장기금리가 저렇게 치솟아 있다는 거죠, 지금. 진짜 딱 GDP 나오고 이게 진짜 완벽한 그건 것 같습니다. 8월, 9월, 8월 2점대, 9월 2점대, 10월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3.5 이해하시죠? 결국엔 저거는 덜어내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좋은 것처럼 만들어낸 거라고요. 저 풍선에 결국엔 바람이 빠질 건데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11월에 발표되는 것도 11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1일에 발표되는 10월의 논팜이 이것도 사실 11월 5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좀 만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모호하다. 그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0일에, 아니, 31일에 발표될 거예요. PC도 약간 높게 나올 것 같고, GDP도 확정치 나오죠. 그것도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3 찍혀 있고 GDP 나오는. 저는 지금 10월에 찍힌 지표들이 다 헛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헛방으로. 저게 결국에는 해소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실업률이 다시 한번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하나당 빈 일자리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발적 퇴사도 이렇게 부러지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4% 위이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 이 4.1% 찍혔을 때 발표된 논팜이 하필이면 10몇만씩 나오다가 25만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고용 되게 좋다고 하면서 장기금리가 저렇게 튀어버린 거죠.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최근의 장기금리의 움직임은 고용지표 발표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다.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도 당연히 있는 부분입니다. 요 실업률이 3.6 찍힐 때, 요 샵률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4.3이었는데 그게 4.2, 4.1이 찍혔고 11월 1일에 발표되는 10월의 논팜에서 어떻게 나온지가 중요한데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좀 많다. 이미 계절 조작 가지고 계절 보정치 조작하는 거는 10월 달에 카드 써먹었으니까 11월에도 또 그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뭐 허리케인도 있었고 보잉 파업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11월 초에 발표되는 그쪽 부분이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올, 그러니까 장기 국채 투자에 있어서는 상승 모멘텀이 있겠죠. 그리고 고용 시장은 이렇게 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뭐 25만이 나온 데서 좋았던 것처럼 막 시장이 발광하긴 했는데 그렇진 않다. 10월에 당장 나오는 지표들은 계절 조정치 가지고 막 소매 판매랑 논팜 비농업 급여를 좀 만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내려올 거다. 그래서 GDP 나오가 지금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면 예,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도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한 주 또 파이팅 하십시오. 이 시작을 잘해야 돼요. 월요일이 주식을 많이 하면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월요일이 기다려주면 예, 주식 중독이지 중독.
근데 그래도 뭔가 기다려지는 게 있으면 월요일이 꼭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너무 안 좋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은 계속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내용 한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댓글 또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잉!